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 굿바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롯데케미칼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연락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이번 1분기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개시를 했던데 앞으로 더 좋을 거라 그러네요. 지금 이 자리 담아봐도 될까요? 저는 여기가 딱 변곡점이거든요. 예, 머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밀리면 한참 밀리고 치면 다시 갈 건데 여기서는 시장하고 믹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글로벌 증시, 국내 주식, 그다음 외국인 기관, 공매도 물량. 근데 이 자리는 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나아요. 30만 원 넘어가면 그때 매수하는 게 낫지. 지금은 변곡점 자리라 밑으로 밀리더라도 손색이 없는 자리라 여기서 반등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기는 좀 버겁다. 그래서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지금이 변곡점 자리라고 하십니다. 30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좀 더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CU 메디칼 2,712원에 비중 20% 손절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하시는데요. 차트 보니까 올해 그냥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서 진짜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자리라고 그러거든요. 하락 끝파동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먼저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또 테마 붙어서 금방 움직이니까 굳이 지금 자리에서 손해보고 다른 거 가서 또 손해보느니 반등 들어올 때 그때 보면 돼요. 저 시가총액도 300억뿐이 안 돼요. 진짜 쪼물딱작지 종목 회사는 볼 것도 없어요. 뭐 좋은 회사도 아니고 막 적자 투성이에다가 막 그런 종목 중이고 그래서 한번 반등 들어올 때 2,000원 되면 그때 한번 통화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그냥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U 메디칼도 매수 유보 사인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EM코리아 들어와 있네요. 5,700원에 비중 30% 기다리면 본전 찾을까요? 하시는데요. EM코리아 철도주잖아요. 이제 한 번쯤은 올라올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EM코리아는 철도이기도 하지만 수소차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장주 중에 하나예요. 수소 관련 종목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큰 시세를 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막 큰 충전 쪽으로 보거든요, EM코리아는. 그래서 수소차는 지금 전기차 쪽에 이슈가 있어갖고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 수소차도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떨어진다고 놀라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재료 있는 것들을.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는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단기적인 성향보다 좀 중장기 성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여주고요. 7,000원까지는 보이니까 7,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M코리아 좋다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까지라고 하시네요. 자, 이어서 포인트 엔지니어링입니다. 4,200원에 20% 추가 매수할까요? 하시는데요. 이 종목 보니까 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오락가락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좀 흐름 어떻게 챙겨보세요? 이런 거는 단기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 오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삐죽삐죽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는 또 거래 없을 때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 만들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이런 종목은 윗꼬리가 많잖아요. 윗꼬리가 많다는 거는 시세가 나오면 파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단타 세력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재료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 한 번 더 위에 있거든요. 그때 팔면 돼요. 4,000원 위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바라보고 가져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삼성 SDS 들어와 있습니다. 21만 4천원에 비중 15% 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하시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매수가 근처까지는 가지 못했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좀 쭉 빠지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삼성 SDS를 그러니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봐요. 삼성 쪽에서 가장 저평가 국명인 삼성 SDS고 매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 뭐 1년, 2년? 내가 소액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 SDS가 저기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삼성 SDS의 그 실적도 되게 좋고 SI 업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기술이 있고요. 근데 더 큰 거는 데이터 센서 구축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삼성에 있는 ERP 쪽이나 그 프로그램 쪽만 만드는 회사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 SDS가 삼성그룹 중에 제일 저평가 한 3년, 4년 동안에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이쪽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포지션은 지금 가격이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볼 분은 느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다, 물려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그냥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아트론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1,850원. 비중은 안 써 있습니다. 익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갈까요? 하시네요. 비아트론은 어때요? 오늘 좀 반등해주고 있고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엘리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장이 조정 주면서 LG 디프리, LG 디프리가 오엘리 관련주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원형 바닥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위쪽으로 보고 종가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트론 매수 가능 사인 받아보겠습니다. 종가 매수 해보도록 하겠고요. SK케미칼 들어와 있습니다. 31만 2천 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할까요? 하시는데요. 좀 고점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31만 원 선이니까요. 어떤 자리로 평가하세요? 현재? 저는, 여기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더블 바닥 잡고 기술적으로만 봐야 돼요. 제약바이오가 힘은 없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자리다. 그래서 30만 원까지 요 자리만 보고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고, 늘어진다 그러면 얼른 종목 교체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30만 원까지 여기 밴드 매매 가로 차트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공간에 매매하는 거를 공간 매매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간을 가지고 매매하는 자리. 그래서 종가에 매수해서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좀 갖고 있다가 팍 튀어올라온 파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될 거예요.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 매수 가능 사인 받아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남해화학 들어있는데요. 8,500원에 비중 15%입니다. 하시네요. 이번 주에 신고가 찍고 조금 밀렸어요. 지금 수익권이시고요. 안정적으로 좀 수익 실현해보는 게 나을까요? 더 갖고 가면 좋아요. 왜 그러면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들이 급등하는 거 아시잖아요. 곡물 가격들이 급등하고 대두밀, 여러 가지 곡물 가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 올해 또한 역시 마찬가지고 내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돼지고기값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학 비료 관련주들, 곡물 가격 관련주들은 꼭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농업 관련주 잘 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사이클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 지금 수익권이신데 조금 더 욕심 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사인 챙겨드리고요. 자, 이어서 농심 살까요? 아니면 KB금융 살까요? 하시네요. 신규 매수 문의 주실 거고요. 두 종목 모두 다 요즘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농심 음식료 요즘 좋다 이야기 많죠. KB금융 금리 인상 수혜주로 거론되죠. 어떤 종목 매력 있나요? KB금융은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금융주는 제가 상반기 때 1월, 2월 달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험 관련주, 금융 관련주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지금 볼 때는 두 개 중에 매력적인 건 농심이에요. 농심은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강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먹거리는 하반기까지 볼 수 있는 가격대라 농심 종가에 강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 아주 강추 사인 주셨으니까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우 AL 들어와 있습니다. 6,720원이고요. 비중은 적혀있지 않네요. 추가 매수 노려볼까요? 하시는데 너무 비쌀 때 들어가셨죠. 지금이 3,000원대니까. 대우 AL 어떻게 이거는 봐야 고가놀이라 그래요. 이 차트는 예, 이게 살아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축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좀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강하게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밑에서 땡기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 한 번 더 튈 확률이 되게 커요. 이거는 기본적인 차트라 그래요. 패턴 자체가 긴 축을 만들어 놓고 이 축 사이에 꼬리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밀리면 누가 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보다는 이 세력들이 이 가격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빵 칠 때 팔면 돼요. 그래서 더는 사지 말고 이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4,000원 정도에 팔 수 있으니 홀딩해서 가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 AL 추가 매수는 말고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고요. 자, 이어서 KPX 생명과학 18,100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할까요? 하시는데 이분도 좀 고점에 사셨죠. 화이자 백신 관련주 빵 뜨면은 한 번씩 급등하긴 하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슈가 있는 것들이라 오늘은 모더나 이슈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해서 뭐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막 이런 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모더나 관련주가 움직였다면 화이자 관련주도 한번 움직이고 그래서 세게 움직이거든요. 한번 튀어 올라올 때 보면 돼요. 가격대가 싼 거니까 지겨워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 올릴 때까지 좀 가지고 있자. 그래서 15,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PX 생명과학 15,000원 바라보고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OCI 들어와 있고요. 116,500원에 비중 10%. 현재 자리가 117,000원. 딱 매수가가 현재 주가네요. 그러니까 시원한 수익을 맛본 자리는 아닌데 더 노리면은 짭짤한 수익 맛볼 수 있나요? 네, 짭짤할 것 같은데 너무 짜면 안 되는데. 네. 그죠? 좀 달달한 거. 그죠? 달달해야 좋지 않을까요? 자, 그죠? OCI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거,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 OCI 같은 경우에는 풍력과 태양광은 중국을 잘 봐야 되고, 뭐 신재생 에너지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정부 있을 때까지 이쪽을 퍼포먼스가 많이 날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풍력하고 태양광을 계속 밀어붙이는 정책 중에 하나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눌림목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조정주면서 가야 되거든요. 가격이 싸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월봉을 보면 엄청 싸지 않아요? 요 밑에 있잖아요. 최고 많이 올랐을 때 6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얘가 중간까지 올라도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업사이클 자리예요. 그러니까 좀 끌고 가도 나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그래서 홀딩해서 쭉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 드릴 테니까요.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 모멘텀으로 보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홀딩해서 좀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케어젠입니다. 68,000원에 비중 7%인데요. 1분기 실적 좋았네요. 올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본격적으로 좀 진출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전망 좀 밝을까요? 별로. 이거 보면 뭔가가 얘 보면 어지럽지 않으세요? 차트 한번 봐봐요. 어지럽죠, 뭐가. 네, 정신없어요. 되게 정신없죠. 막 네. 잠자기도 하고 막 장기간 정지도 있고 마이너스 20% 찍고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데이트를 한다면 잘생긴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못생긴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사람. 그죠? 네. 이왕이면 딱 나오잖아요, 앵커님. 그러면 여기서 데이트할 필요 없잖아. 좀 좋은 거, 예쁜 거를 보는 게 낫지. 여기 막 지저분한 거를 보는 거보다는 그래서 이 종목은 메리트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지저분한 거는 그다음에 이렇게 막 지저분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유통 물량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눈에서 버리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렇게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젠 매수 유보 사인 받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현대 BNG 스틸 25,500원 비중 10% 주셨네요. 수익 보고 계셨다가 이번 주 수, 목, 금 급락하면서 지금 이탈했는데 다시 노려볼 수 있을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 네, 마세요. 하지 말자. 네,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무슨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측을 할 때 차트를 잘 보면서 예측을 해요. 근데 이게 또 다 많은 거냐라는 걸 했을 땐 100% 맞지가 않아요. 한 60% 이상 확률을 준다는 거는 50% 이상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뭘로 볼 수 있냐라고 할 때는 저는 이거를 봐요. 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가격 보면 밀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딱 봐봐요. 25,000원 되면 꼭 밀리잖아요. 이 자리에. 그러면 이 자리가 올라왔을 때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야.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밀렸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아예 돌파.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지금은 팔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마페인트 14,950원 비중 30% 주셨는데요. 뭐 부동산 대책 뭐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빵빵 뛰어 올라가는 종목인데 재미는 없어요. 지금 수익권이시지도 않고 사마페인트 더 끌고 가볼까요? 끌고 가면 좋아요. 사마페인트하고 시멘트 관련주 2개. 시멘트도 지금 공급량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레미콘 회사들인지 시멘트, 그다음에 페인트, 그다음에 리모델링 수혜주는 앞으로 계속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세 만든다고 생각해요. 따라가잖아요, 여기. 예, 백일선 따라가지고 오는 거죠. 긴 추세를 만든 거라 얘들은 바로 꺾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센 힘을 넣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조정하고 있는데 조정 범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보다 위쪽으로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 15,000원 위에서 충분히 팔 수 있는 가격대에 있으니 지금은 매수 자리예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페인트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 매수 가능 사인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주 뭐 환희와 공포가 뒤섞였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참 시장 대응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